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서영식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늘뜻 회기를 해 주시겠습니다. 무엇이 국가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예, 여러분들 춥지요. 우리가 3월 봄은 왔지만 몸과 마음이 춥습니다. 우리 거리 기도회 하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여름이라도 춥습니다. 그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지요. 두 번째는 산만합니다. 세 번째는 투박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뭘 연상시킵니까? 저는 성서에서 말하는 광야를 연상케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거리 기도에는 광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광야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성서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 전부, 그 다음에 도마복음 99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서 기자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중 핵심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심한 갈등을 겪습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배에 굶주려서 그 밀 한 움큼을 따먹습니다. 그게 안식일이었습니다. 또한 회당에 들어가서 손이 오그러진 사람에게 낫게 하는 치료를 합니다. 그게 안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강한 이의 제기합니다. 안식일날 너희들이 어떻게 밀밭에서 남의 밀을 따먹고 또한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서를 인용해서 제사보다 자비가 더 훌륭하다. 그리고 안식일이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은 인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안식일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전복시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한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신간 논쟁을 합니다. 소설을 따지자면은 위기에서 절정을 치닫는 그런 가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읽은 성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인가? 이런 질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내 부모요 내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혈연은 주어진 것,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론적 의미에서 벗어나서 형제와 부모는 만들어지는 것, 바꾸는 것이라는 관계론적 입장에서 재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시족, 부족, 민족, 지금 군대에 와서 민족국가, 국민국가 이런 차원에서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국가인가? 국가는 어떠해야 하는가? 최근에 한일 정상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합의하는 것,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 그리고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는 것, 테러법을 제정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국가가 하는 행위인데 이것들이 어떤 국가에서 하는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한국 전쟁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8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500만 명 이상이, 그것도 민간인이 주로 죽고 다치고 실종되었습니다. 그 깊은 상흔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정치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을 목 누르고 있습니다. 60만 군인과 5만의 경찰들, 이런 세력들을 중심으로 강권 정치, 권위주의 정치가 횡행하고,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경제 체계에 우리나라는 한 부속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획일주의와 경쟁 지상주의로 인해서 다양한 다양성과 그 다음에 우리의 토레랑스, 타협, 이런 것들이 설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압도적 1위의 자살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이론 중에서 국가주의 국가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7세기 홉스가 이야기한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해서 그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국민들의 권리 일부를 양도하여 국가 권력에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하는 사회 계약을 맺었다는 사회 계약설입니다. 그 누가 국가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임무와 의무와 기능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러나 국가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는 생명을 담보로 틈만 나면 그 권력을 확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서 실제하는 혹은 실제하지 않는 그런 가상의 적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공포를 확대하고 불안을 증폭시키고 그러면서 그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부족해서 이 짧은 작은 좁은 한반도 내에서 사드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국가의 임무를 빙자해서 우리의 공포심과 우리의 증오를 증폭시켜서 그들의 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이 국가의 임무와 의무에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한일 정상들의 합의입니다. 최소한 국가주의 국가론을 가진 국가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그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끌려갔던 그 위안부들이 그 당시에는 주권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 세계 경제 메디안에 드는 대한민국이 그것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대한민국의 국가가 문명사에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결의를 담아 한일 일본 정상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진정한 사죄와 거기에 걸맞는 배상을 요구했어야 됩니다. 또한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의 이해와 그들의 개선에 의해서 피해 당사자가 전혀 배제된 채 그들은 얼렁뚱땅 합의를 해냈습니다. 이것이 이 국가의 맨 모습인 것입니다. 생산력이 발전하고 사회가 분화되고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개인이라는 것이 국가에 복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삶을 사는 한 존재로서, 귀중한 존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하는 자유주의 국가론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우리나라 법률도 이 자유주의 국가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국가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치주의입니다. 우리는 법치주의라고 하면 질서를 잘 지키고 법대로 약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생각하지만 노쿠가 말하는 법치주의는 권력자들, 주권을 행사하는 권력자들의 권력을 제한하고 그 권력을 법률로서 조치하는, 법률로서만이 그 권력의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권력 분립입니다. 권력은 모일수록 집중될수록 부패하고 무능해집니다. 셋째, 자유민주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핵심적인 자유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리는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생각을 표출하고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함으로써 가능한 한 선에 가깝고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파국을 막을 수 있고 최악을 피할 수 있고 또한 사회의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개성공단이 폐쇄됐습니다. 어떤 법률적 근거로서 폐쇄시켰습니까? 그 폐쇄시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입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은 폐쇄시키기 전에 60일간 공청회를 통해서 그 결정된 상황을 통해서 폐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틀 만에 폐쇄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헌법 74조 긴급명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우 외한 국가 비상상태에 있을 때 국회가 열릴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재정에 한해서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명령권입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통치권이라는 것입니다. 통치권은 헌법이나 법률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테러법입니다. 테러법은
아까 말한 자유주의 국가론의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첫째,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력이 집중됩니다. 세 번째,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로서 테러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인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가족이고 누가 부모인가? 저는 무엇이 국가인가를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부모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국가가 내 국가라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띈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고 확대될 수 있는 것.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37조 2항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 일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기본적인 원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3.1운동 정신과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한다. 이것이 저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따르는 국가가 우리 국가이고 나의 국가인 것입니다. 훌륭한 국가가 없는 훌륭한 개인들의 삶은 없습니다.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개인이 없는 훌륭한 국가도 없습니다. 우리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국가는 틈만 나면 그 권력을 확대 재생산해서 생명을 담보로 국민들의 권력을 뺏어갑니다.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국가가 무엇이냐고, 무엇이 국가냐고,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리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나의 조국, 나의 모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나라 바보 여기.
다음 순서는 시대 정은이 있겠습니다. 네, 김영일 대표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좀 전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수요 평화 촛불 집회가 그 대어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보신각에서 7시에 모여서 행진을 여기까지 하고 거기서도 제가 첫 번째 연설로 지금 사드 배치의 그 불순한 음모 의도를 좀 얘기하고 또 그걸 또 빌미로 해서 지금 사상 유례 없는 우리 헌법도 부정당하고 유엔 헌장도 부정당하는 대규모의 그런 자기 동족을 죽이는 전쟁 연습이 이제 곧 3월 7일부터 55일간 키리조브 독수리 연설하는 이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전방에서 일선 중대장도 한 13개월 했고 군복무를 3년을 마쳤는데 장교로 군에서 2급 군사 비밀문서 피치인가증을 발급받아 다 봤습니다. 작전계획 5027을 포함해서 중요한 군사 작전 계획들을 다 훑어봤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제가 아마 군대 졸업하자마자 바로 사연동에 복귀하면서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더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사드 배치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 음모를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딱 여기 최근에 만든 저희가 1인 시용 피켓인데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도덕한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이고 반민족적인 정권의 위기에 몰릴 때 전가의 보도처럼 꺼냈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북핵 미사일 위협입니다. 사드 배치도 북핵 미사일 위협 때문에 배치한다고요. 맞습니까? 간단히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북에서 미사일을 쏘거나 하게 되면 남쪽은 중심이 전쟁이 이루어지는 전 구간을 중심이라고 하는데 500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한국 정부 국방부가 긴장하고 있는 북이 보유한 K-노트라고 하는 미사일이 지금 사거리 220km까지 개량이 됐는데 제일 겁을 냅니다. 왜 겁을 내냐? 서울을 포함한 평택, 경기 북부의 주한 미군 기지가 거의 대부분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겨냥하고 있어요. 정밀도가 어느 정도로 안보를 빌미로 자신들의 패권과 이익을 굶주린 일이 양해탈선 일이 늑대처럼 이 땅을 지네들 멋대로 1945년도에 분할시켜놓고 지금도 남과 북을 분할 지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한국전쟁 끝난 1953년 7월 27일 이후 대한민국은 한 번도 평시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대법원 포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뭐냐? 준경계태세입니다. 제가 최근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해서 어떻게든 테러방지법 국민에게 여론을 잘 만들어서 반대하고자 하는 야당이 지금 어느 사이에 꼬리를 내려버렸는데요.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만든 패트리어트 액트라고 하는 애국법보다 훨씬 더 민주적으로 잘 만들어진 법이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도 효순이 미선이 방위투쟁단 집행위원장으로 갔을 때 그때 미국의 상황은 애국법을 할 때는 그 상황은 거의 공포 분위기였습니다. 워싱턴 DC를 갔는데 전부 다 집집마다 성동이 걸려있고 도대체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음산하고 이렇게 끔찍하냐 그랬더니 애국법이 발효가 됩니다. 우리는 말하면 테러 방지법이 발효됐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테러리스트하고 의심이 되는 사람들 그냥 영장 없이 연행 구금하고 구속영장 없이도 6개월 동안 족쳐가면서 고문하면서 그렇게 정권이 탄압할 수 있는 법이 미국의 애국법입니다. 그거보다 좋다고요? 그런 거짓말을 지금 생태처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드 두 번째 우리 한국 안보를 위해서라고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안보 때문에 사드 미사일 배치한다는 게 맞습니까?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요? 강력한 무기와 엄청난 첨단 정밀 타격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전 세계 몇 개 안 되는 전략자산 총동원해가지고 55일 동안이나 같은 동족을 죽이는 전쟁 연습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안보 때문에 사드 배치와 이런 연습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게 필요합니까? 우리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고 사람을 죽이는 살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생명 평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주제처럼. 그리고 국가 이익, 헌법 정신에 투철한 것처럼 거짓말로 포장합니다. 제가 감옥을 5번이나 가서 지독하게 헌법을 많이 봤습니다. 헌법 정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헌법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드 배치나 55일 동안 전쟁 연습하는 공격적인 선제 공격, 핵 공격 연습이나 1년 12달 가운데 10달간이나 각종 한미일 그 이외의 다국적군 군사 연습을 10개월이나 하는 나라, 도대체 하도 많은 다국적 국가 전쟁 연습이 50개 이상이나 돼서 군사 분야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저도 다 외우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한반도의 평화, 국익에 충실히 하기 위해서라고 거짓말로 포장합니다. 그 한반도 평화 통일에 기여합니까? 그리고 버젓이 김정은을 이번에 죽이겠다 참수작전을 이번 훈련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작전계 501호라고 하는 부분적인 전쟁으로부터 핵 화생방 무기를 도입하는 전쟁, 나아가서는 전면적인 전쟁을 염두에 두는 작전계 501호를 작년 연말에 완성시켜놓고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작전계 5027 전략기획 지침, 이게 부밀문서인데 거기 작전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김정은 정권 제거하는 거. 두 번째, 국개군을 다 경멸시키는 거. 세 번째 목표가 뭐냐? 평화통일 여건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반도와 평화와 통일, 국가이익, 민족이익에 충실한 헌법정신을 따르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2차 대전 당시에 약 7,500만이 죽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전 지구상에서 앞으로 전쟁은 없애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유엔입니다. 유엔 헌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물리력은 각국에서 행사할 수 없다. 물리력은 유엔만 행사한다. 각국에서 물리력 행사하는 것은 딱 하나, 외국으로부터 침입을 받았을 때 거기에 비례해서 그 정도만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데 침략해서는 안 되고, 선제적으로 공격 연습하는 것도, 전쟁 연습하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공격적인 전쟁 연습 하나는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병력 2만이 동원되거나 탱크 같은 게 수백 개 동원되는 훈련은 유럽 국가 전체, 나토나 바르샤바 조약까지 참여하는 국가들이 전체 하나로 뭉쳐가지고 조약을 만들었어요. 2년 전에, 만 2년 전에 이런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각국의 나라들이 동의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봐서 허락을 받아야 군사연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단코 우리들의 오늘 이 기도회가 올해 첫 시발이 되겠습니다만은 두고두고 아마 총선 이후에 안타깝지만 새누리당이 압승을 하게 된다면 가공할 만한 경색된 정국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점점 더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요구가 기승을 부릴 것이고, 아주 합법적으로 사드 배치 노골적으로 배치하는 이런 수순을 아주 공론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일본하고 군사정보 보호협정, 물품의 요공 제공협정, 그래서 세계 2위, 3위의 강력한 군사력 가진 일본의 군사력을 북을 향해서, 중국을 향해서 한반도 전쟁에 투입하는 시나리오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강화라고 하는 명분으로 지속이 될 것입니다. 이거를 결단코 만들어 내드는 중차대한 정세 요구가 지금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와 3월 7일부터 55일간 진행되는 키리졸브 독수리협정 반대를 통해서 전체 국민들에게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공중파를 포함한 조중동 허구한 날 지겹도록 우리 국민들을 레드 컴플렉스에 물들어가도록
당연히 사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그래서 70% 가까이 나오는 이런 잘못된 왜곡된 정세 현실을 바꿔낼 수 있도록 우리가 형님 교우들이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되어서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서 우리들이 나서서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저는 전개해야 된다고 여러 교우들에게 호소드립니다. 그 길만이 왜곡되고 정말 잘못된 정세 흐름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의지를 갖고 조금씩 반전의 기회를, 반격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첫 출발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천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 이런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힘차게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평화 실현운동, 나아가서 평화적 체결운동, 전쟁 반대 이 캠페인에 적극 나섭시다. 저희들이 3월 7일부터요 1차 평통사가 1차 달려라 평화행동을 진행합니다. 사드 배치 반대, 전쟁연습 반대, 일본의 집단자 있고 노고라하는 이 흐름 반대하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작년처럼 좋은 그런 방송 차량 준비해서 전국의 사드 배치 주요 예정 지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 들어갈 건데 그 흐름에도 같이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일어나셔서 공동 축도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러서시죠. 네. 우리 다 함께 서로 손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는 신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이걸로써 그 거리 기도의 1부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날씨가 좀 추운데 저희가 2부로는 거리 행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하고 우리의 절박한 마음을 모아서 저기 보이는 비각에서 좌회전을 틀어서 종로 쪽으로 가다가 르미에르 빌딩을 지나서 다시 좌회전을 해서 일본 대사관에 있는 소녀상까지 저희가 거리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지고 계신 피켓을 다 손에 들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켓이 없으신 분은 김진철 부장님한테 피켓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좀 날씨 좀 추운데요. 저희가 거리에서 시민들과 함께 외치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구호로서 한 두세 개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평화위협, 안보위협, 한반도, 사드 배치, 결사, 반대한다! 한중관계 파탄시키는 사드 배치,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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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대 전쟁 양상 즉각 중단하라!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즉각 철회하라! 한일
박근혜 정권 사죄하라! 예, 보도가 좁으니까 한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두 줄이나 세 줄 정도 해서 예, 두 줄씩이 좋겠습니다. 두 줄씩 해서 피켓을 두신 분들이 좀 앞에 서시고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으로 코스 통행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사는 이 대한민국, 그러나 저희가 어느 곳에서 살고 있는지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나라를 지키고 함께 자유를 누리고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할 때도 모자른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 제끼며 정말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권력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권이 짓밟혔고 저희들의 자유가 짓밟혔던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그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탈의 삶과 가슴 비어지는 삶을 살았음에도 그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망치려고 하는 우리 정부 앞에 저희들 이것을 그냥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정말 함께 기억하며 오늘 이 억울한 일들 다시 한번 나라를 팔아먹으며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삶들을 없애려고 하는 내몰라라고 하는 이 정부를 저희들이 꼭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안에 우리 목숨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저희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만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24시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의 자리들을 생각하며 함께 힘모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부를 위해서 홍천 특수로 오늘 집회를 수요일에 회선 다음에 또 뵙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건데? 당신 속아져 있잖아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묻잖아. 뭐 하는 걸로 알아? 네가 뭐 하는 걸로 알아? 어? 뭐 하는 거냐고. 뭐 하는 건데? 뭘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잘했다고 소리치고. 아저씨, 자, 싸우러 오신 거 아니죠? 저 사람이 아까도 그러니까 싸우러 오는 거 아닌데 지금 좋게 하는데 저렇게 일부러 시비를 걸라고. 진짜. 아저씨, 싸우러 온 거 아니니까 좀 참으세요.